2024년 3월 15일 오전 2시 23분 대구 동산병원 중환자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박순덕 할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손녀 김소영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할머니가 너에게 숨긴 게 있어. 20년 전 그날 너는 실종된 게 아니야.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2004년 대구 실종 사건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20년간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7살 김소영 실종 사건.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4년 5월 3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김태호 씨 당시 30세와 김미경 씨 당시 28세 부부는 딸 소영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소영, 당시 7세, 범어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활발하고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키 120cm, 체중 22kg, 앞니가 빠진 자리로 새이가 올라오고 있어 웃을 때면 앙증맞은 모습이 더욱 사랑스러웠다고 가족들은 회상합니다. 그날 오후 3시경 소영이는 같은 단지에 사는 할머니 박순덕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 1층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소영이를 무척 아껴주셨죠. 하지만 그것이 소영이와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나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2004년 5월 3일 오후 5시 소영이가 저녁 식사 시간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김미경 씨가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에가 지기 전에는 항상 집에 돌아오던 소영이가 이상했던 거죠. 오후 6시 30분 김태호 씨가 아파트 단지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소영이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할머니 박순덕 씨 역시 소영이는 오후 4시경 집에 간다고 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오후 8시 결국 가족들은 수성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접수번호 2004-5548. 이 번호가 앞으로 20년간 김씨 가족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동네 주민들 총 300여 명이 일주일간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수성구 일대는 물론 인근 팔공산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소영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상훈 경찰관이었 경위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이렇게 단서가 전혀 없는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소영이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의심해 보셨을까요? 실종 사건 이후 김 씨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태호 씨는 건설 회사를 그만두고 매일 전국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습니다. 김미경 씨는 우울증으로 3번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죠. 매일 밤 소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울음소리가. 그런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김미경 씨의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일기장 내용입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9년간 김태고 씨는 전국 226개 지역을 다니며 총 4,892장의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수많은 제보 전화가 왔지만 모두 거짓 정보였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2011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소영이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김태호 씨는 새벽부터 부산까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소영이가 아니었죠.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딸인데 살아있을 거란 믿음만이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김태호 씨의 당시 심경입니다. 2024년 2월 박순덕 할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2개월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소영이 이름을 부르며 미안하다, 미안하다를 반복했던 거예요. 3월 14일 밤, 의식이 흐려진 할머니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며 김미경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소영이 엄마가 따로 있어. 처음에는 할머니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죠. 2004년 5월 3일, 소영이가 우리 가게에 왔을 때 한 여자가 찾아왔어. 그 여자가 소영이 친엄마라고 데려가겠다고 했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내가 그 여자한테 소영이를 넘겨줬어.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소영이가 좋은 곳에서 잘 살 거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의 고백을 들은 김미경 씨와 김태호 씨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20년 만에 재개된 수사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먼저 김소영의 출생 기록을 재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영이는 김미경 씨가 낳은 친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003년 12월, 당시 미혼모였던 박지연 씨가 당시 19세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딸을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할머니 박순덕 씨의 중개로 김 씨 부부에게 비공식적으로 맡겨졌던 거죠. 김 씨 부부는 소영이를 친딸처럼 키웠지만 박지연 씨는 계속해서 딸이 그리워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2004년 5월 결국 소영이를 다시 데려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지연 씨 역시 소영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결국 2004년 6월에 정식 입양 기관을 통해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냈던 것입니다. 2024년 3월 20일 경찰은 전국의 입양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004년 6월경 7세 여아를 입양 보낸 기록을 찾아달라는 요청이었죠. 일주일 후인 3월 27일 서울의 한 입양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시기에 맞는 입양 기록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입양 가정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성진 씨 50세 부부였습니다. 이 씨 부부는 결혼 10년 만에 아이를 얻게 된 기쁨으로 소영이를 이예린이라는 새 이름으로 키웠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흘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물론 이 씨 부부도 충격에 빠졌죠. 2024년 4월 2일 오후 3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자녀 관계 확률 99.99%. 김태호, 김미경 부부와 이예린 양은 유전학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아님. 박지연 씨와 이예린 양은 친모자녀 관계 확률 99.99%. 소영이는 예린이가 맞았습니다. 2024년 4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20년간 서로를 그리워했던 가족들의 재회였죠. 27세가 된 이예린 양은 김 씨 부부를 보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얼굴이에요. 아빠, 엄마, 김태호 씨는 내 딸이 맞다. 저 웃는 모습, 저 목소리. 20년 전 그대로다라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예린 양에게는 20년간 키워준 양부모 이성진 씨 부부가 있었고 그들 또한 예린이를 친딸처럼 사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누군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하지만 양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해라. 우리는 항상 내 편이다 라고요. 예린 양의 증언입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박지연 씨였습니다. 현재 39세가 된 그녀는 결혼 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부산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매일 후회했어요. 왜 그때 딸을 포기했을까? 하지만
제가 키울 능력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박지연 씨는 연락을 받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예린이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놀라운 건 예린 양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도 어린 나이에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컸어요. 이제 가족이 더 많아진 것 같아 기뻐요. 김 씨 부부 역시 이성진 씨 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에요. 2024년 5월 3일 소영이 실종 20주기가 되는 날. 이번에는 슬픔의 날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호동 아파트 단지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김태호, 김미경 부부, 이성진 씨 부부, 박지연 씨, 그리고 예린이가 모두 함께한 자리였죠. 예린이는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입양가정과 미혼모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미래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태호 씨는 20년간 모았던 실종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해서 실종 아동 찾기 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을 다른 가족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지연 씨는 미혼모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받지 못했던 도움을 다른 미혼모들에게 주고 싶어요. 돌아가신 박순덕 할머니의 마지막 고백이 20년간 얽혀있던 비밀의 실타래를 풀어냈습니다. 할머니는 왜 20년간 이 비밀을 숨기셨던 걸까요? 2004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비공식 입양이 많았던 시기였고 할머니는 나름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20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죠. 현재 대한민국에는 연간 약 300명의 아이들이 실종됩니다. 그중 90% 이상이 24시간 내에 발견되지만 나머지 10%는 김소영 사건처럼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입양은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거짓말과 은폐는 더 큰 아픔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용서와 치유의 힘입니다. 20년간의 아픔과 원망을 뛰어넘어 모든 당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위대함을 봅니다. 김소영, 아니 이예린 양은 이제 2개의 가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적 어머니 박지연 씨, 키워준 부모 김태호, 김미경 씨, 그리고 사랑으로 길러준 양부모 이성진 씨 부부까지. 상처는 치유되었고 사랑은 배가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예린 양은 2달에 한 번씩 대구를 방문해 김 씨 부부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박지연 씨와도 꾸준히 연락하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죠. 가장 놀라운 건 김 씨 부부와 이 씨 부부가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가족은 이제 명절이면 함께 모여 예린이를 중심으로 한 큰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족이 더 늘어났어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을까요? 김미경 씨의 말입니다. 할머니 박순덕 씨의 묘소에는 이제 매달 예린이가 찾아가 안부를 전합니다. 할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모든 분들을 용서했어요. 할머니도 이제 편히 쉬세요. 20년간의 미스터리가 마침내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족을 기다리는 실종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또 다른 가족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